안녕하십니까. 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발표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여진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은 한국 경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금융권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다각도의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거둔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발표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백혜령 국회 정무위원장님, 최승재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님, 신상호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이재근 금융은행장님, 진옥동 신한은행장님, 임성훈 대구은행장님, 송조구 광주은행장님,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자영업자 사장님들 및 각 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 측면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영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운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을 찾아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권의 지원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남대문 시장, 광장 시장의 소상공인분들,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분들로부터 은행권의 지원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 애쓰시고 계신 은행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업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결국 고객과의 상생의 길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우수 사례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 참석한 국민은행 간담회에서 감명 깊게 들었던 소상공인분 한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 말씀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신병들이 낙오를 많이 합니다. 이는 그들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고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쉼터나 남은 거리 등을 중간 과정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은 갈 길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상생히 알려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길잡이로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도 최대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은행연합회장 김광수입니다. 아마 이곳 은행회관에서 지난 3년 전에 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 발표 사례가 있은 이후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하다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또 이런 자리를 맡게 돼서 제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과 최승재 의원님, 윤영재 의원님, 그리고 자영업자의 생생한 의견을 들려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신상호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자영업자 사장님과 금융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은행장님들 그리고 은행 관계분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님과 본 행사를 마련하는 데 준비해 주신 실무진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화물, 소위 3고 현상이 겹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금융권의 맏형이라는 자세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연장,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이외에도 올해 출시한 희망 플러스 신용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4조 원 이상 가량의 자금을 저금리로 신규 공급했고 또 상환이 버거운 분들에게는 새 출발 기금과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은행 컨설팅 센터를 통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 또는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재무나 마케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저희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더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의 노력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회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축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 보겠는데요. 먼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입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에 참석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그리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은행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생업으로 바쁘시는 와중에도 이곳을 찾아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3고 경제위기는 매출 감소,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서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 규모 면에서 훨씬 영세해서 최근과 같은 급격한 경기 변동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정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자영업자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국회와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이들의 역량 강화는 금융회사에게 장기적으로 탄탄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회에서 제시될 은행권의 다양한 우수 지원 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자리를 개최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신 최승재 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금융권의 자영업자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금융권 자영업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존경하는 백혜련 우리 정무위원장님, 윤영덕 의원님 같이 이렇게 와서 사실 그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금융권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또 경제적 약자 이 관련돼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감 때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실타를 했었는데 오늘 와서 또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느꼈고요. 특히 금일 이 자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 또 사례를 통해서 고충을 함께 나누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현장 소통도 통해서 이복현 금융위원장께서 현실적인 고충 사항을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의지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언제나 그래 했듯이 또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권들이 기본적으로 과학적 금융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의 공익적 어떤 책임도 사실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곳이 존재를 하고 또 국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숫자분들이 또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신다면은 거꾸로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해서 또 금융기관과의 어떤 원활한 또 성장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측면이 많은 분들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우수 사례 발표회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께 감사드립니다. 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님과 각 은행권 행장님들, 그리고 신상호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뜻깊은 발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기쁜 자리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자리해 주신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최승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아까 김광수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더욱 기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걸음이 헛되지 않게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75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25%, 4명 중에 한 분입니다. 고용과 내수 시장에서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7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지수도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야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생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또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분들께서 골목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그리고 소비 촉진 지원 대책 마련, 이런 것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 컨설팅, 개인사업자 대출 119와 같은 다양한 금융,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상생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회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신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위해서 관련 예산 마련과 법규, 제도 정비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회를 통해서 공유되는 금융권 지원 제도들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회 시작 전에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은행권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사례를 전시한 전시장을 관람을 하셨는데요. 전시장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은행권에서 그간 어떤 금융 지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과 현황에 대해 은행연합회 여신정책팀 이종혁 팀장님이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종혁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은행권의 취약 차주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이종혁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 상한유예 지원, 두 번째, 안심전환 대출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세 번째, 저신용 성실이자 납부 고객의 대출 원금 상환 프로그램 실시 등 은행 공통 지원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개별은행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 청년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 상한유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한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에는 제도 시행을 마무리하는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약 57만 차주분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최대 1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차주가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 기금이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조정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안심전환 대출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관련 사항입니다. 9월에 최초 출시된 안심전환 대출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서민과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 상품입니다. 금융권은 금융비용 완화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대출의 상환으로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하여 서민과 취약차주분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저신용 성실이자 납부 고객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프로그램 관련 사항입니다. 저신용 성실이자 납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대 이자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원금 상환 프로그램을 주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대상 차주분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 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개별은행의 특성과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장기 분할 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은행 예시는 행사장 내 게시되어 있는 판넬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서민과 가계에 대해서는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 이자 지원 프로모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동 내용도 행사장 내 판넬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청년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고금리 수신 상품 제공, 저금리 전월세 대출 공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 예시입니다. 동 내용 또한 은행장 내 판넬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관련 사항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3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환원해 왔습니다. 비율로는 단기 순이익 대비 평균 8%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10년간 은행권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사회공헌 규모는 작으나 단기 순이익 대비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은행들이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사회공헌 규모의 축소를 최소화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의 사회공헌 내용을 보면 연간 총 1조 617억 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은행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민금융 비중이 42.7%로 가장 높고, 전통적 사회공헌 분야인 지역사회와 공익 부분이 39.5%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2년간 433조 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대출 143조 원, 만기 연장 269조 원, 이자 납입 유예 1,500억 원, 그 외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19조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해서는 세이망 월시, 펫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4조 6,800억 원 규모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은행권은 오늘 발표된 사항 외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고 또 이에 여러 은행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계속되어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영업자 4분과 국회의원 3분, 금융감독원장님은 앞줄에 좀 위치를 해주시고요. 다른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뒷줄에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금융회사에서는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지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성장과 위기 극복에 힘썼던 4곳의 우수은행에서 운영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표적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에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구홍기 전문위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구홍기 전문위원입니다. 금일은 대우족발, 인생불고기, 하와이조개 이상 3개 업체의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KB 소호컨설팅, KB 소호컨설팅 우수 사례 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KB 소호컨설팅 기호입니다. 2016년 9월 은행권 최초로 소호컨설팅 구축 이후 2022년 현재 13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개, 수도권 2개,
주요 지방 광역시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실적입니다. 출범 후 만 6년 동안 13개 센터를 통해서 2만 3천여 건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으며 87억 원의 금리 우대, 134억 원의 대출 우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합 컨설팅입니다. 일반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 위해서 금융연계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KB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가 심층적인 컨설팅을 추가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컨설팅입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KB가 직접 유성한 SNS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비대면 판매 채널 및 홍보 채널을 구축 및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KB 소 멘토링 스쿨입니다. KB와 금융감독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5기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KB 전문위원과 유명 셰프 및 바리스타가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하여 맛, 메뉴, 위생관리, 그리고 일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대우 족발입니다. 김종덕 대표님께서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10년 동안 요리를 배우시면서 지금 대구 최고의 맛집 대우 족발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권의 변화, 대형 족발 프랜차이즈의 진출 등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시고 저희 KB 소 컨설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컨설팅은 총 6단계로 진행이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컨설팅 결과 통신 판매 실시, 제조시설 확보, 소진공 지원 산업 수혜, 그리고 신메뉴까지 완성하신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위해 컨설팅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인생불고기입니다. 백정숙 대표님은 노인복지관에서 도자기 공예를 가리키는 강사였습니다. 하지만 요리가 너무 좋아 2020년 7월에 지금의 인생불고기를 기업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였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단골 KB 국민은행 직원이 KB 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안내를 통해서 저희 KB 소 컨설팅을 받으셨던 사례입니다. 컨설팅은 총 5단계로 진행이 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컨설팅 결과 SNS 마케팅이 두려웠던 50대 음식점 대표님은 현재 온라인으로 내 점포 알리기 전문가가 되셨으며 최근에는 찾아가는 KB 소 멘토링 스쿨을 통해서 신메뉴까지 개발하신 상태입니다. 자신감을 얻으신 백 대표님께서는 향후에 강북구의 백종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저희에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우수 사례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하와이 조개입니다. 공대 출신인 이경욱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조개구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하와이 조개를 오픈하였습니다. 경영 수완이 좋아서 4개의 점포를 오픈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 성장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선택하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KB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구축이 된 상태이며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경영 상담에 관련된 금융, SNS 마케팅, 그리고 재무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KB 소 컨설팅 소개 및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B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KB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국민은행의 우수 사례 발표였습니다. 고은기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은행에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기업고객부 이두영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1년 3분기) 명동 상가 공실률 47.2%, 2021년 종업원 없는 나홀로 사장 64.3%, 2021년 폐업자 수 88만 4,454명. 막막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현실.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할 사람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한숨은 더 깊어갑니다. 초창기에는 한 달 해봤자 뭐 10개에서 15개? 사실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갈수록 마진율이 낮아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힘드네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나섰습니다. 고객과의 진정한 상생,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한 자영업 지원 프로젝트. 돈 버는 방법, 가게 운영 방법,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에 힘을 보태는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정말로 제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팁을 받았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장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전에 장사하면서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거든요. 지금은 외롭지 않다? 마음이 되게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든든한 기록자가 옆에서 계속 있어준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지금 400개에서 500개 정도 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매출 증가했죠. 이제 업계에서 한 15년 이상 실무적으로 저희는 겪어보고 지나오면서 실무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또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어서 멘토링을 받으시는 대표님도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과 최고 수준의 컨설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장사의 노하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의 장.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자영업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한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과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이두영 프로입니다. 이곳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은 저 개인한테도 되게 뜻깊은 장소입니다. 제가 2015년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이 자리에서 비슷한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했던 추억과 함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관학교입니다.
소수정예 자영업자를 선발하여 8주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1기 기수가 수료하였고 현재는 22기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제공하여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한소상공지원센터입니다. 경영 애로 및 창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화상 컨설팅을 기반으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신한소 사관학교를 수료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선배 자영업자와 연계하는 실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의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세미나입니다. 세무, 법률, SNS 마케팅 등 현 자영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저희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수강한 수많은 사장님들께서 보내주신 교육 후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고 매출, 알찬 강의 등 만족스러운 교육의 만족도를 표현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말씀의 후기가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는 신한소사관학교 22개 전 기수 사장님들을 위해 각 기수별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장님들의 실시간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5회 신한소사관학교 전 기수 사장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최신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기, 선배, 후배 자영업자들이 함께 모여 끈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금성간 나주곰탕은 남대문에 위치한 한식점으로 수육과 곰탕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은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매우 유명하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금성간 나주곰탕도 코로나19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매장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출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고 사장님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신한소사관학교를 만나게 되었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방역, 세정제, 발열 체크 등 3종 세트는 물론 자동 출입 기록, 향균 문 손잡이를 설치하였고 매일 3회씩 주방 식기의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치밀한 원가 분석과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장님께서는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해 오시던 신상품인 냉동 포장 나주곰탕에 대한 적정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군살이 빠진 판매 가격으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었습니다. 매장 운영의 재정비와 함께 온라인 판매 채널 다각화를 추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위해 스마트 스토어 개설 절차와 통신 판매업 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갖추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블로그 글 상위 노출 전략 등을 소개하여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사장님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본인의 상표를 출연하여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라는 대중성 때문에 상표 출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컨설팅의 효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하지 못하셨던 고객님들께서 다시 매장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추진했던 판매 채널 다각화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SNS 마케팅을 활용한 온라인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주역이 된 냉동 포장 나주곰탕은 금성관 나주곰탕의 새로운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매출 18억에서 2022년도 상반기 매출만으로 20억을 돌파하는 2배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는 데 가장 큰 공헌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수건 사업이던 상표 출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었고 사장님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사장님의 다음 목표는 100년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식사를 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온기가 담긴 식당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신한은행이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이두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DGB 대구은행에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DGB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의 이재용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은행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 이재용 과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미영 부원장님, 김시일 실장님, 참여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깨동무 종합센터 소개 및 현황, 그리고 사업별 세부 내용, 컨설팅 우수 사례,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썸을 타는 한 남녀가 있는데 한 분이 너무 힘들 때 다른 상대방이 내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고 어깨동무를 해서 격려를 해준다면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를 저희 임성은 은행장님께서 직접 부서 명칭을 장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깨동무센터는 작년 5월 12일 날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은행 본점과 동대구역에 저희 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경영 상담이나 마케팅, 매출 향상 이런 컨설팅 외에도 저희들만의 특화된 서비스, UCC 공모전,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100년 가게,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 이러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저희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올해 총 3차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온라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서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지금 9,300만 원 달성이 되었고 시청자 수는 2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UCC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3회차 UCC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영 컨설팅은 작년에는 253건, 올해는 1,000건이 넘었습니다. 영업점을 통한 경영 컨설팅 신청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국가 인증 지원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총 16개사 선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교육은 작년과 올해 18회 진행하여서 거의 회차당 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UCC 공모전입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소상공인을 좀 홍보하자는 홍보 대사가 되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UCC 공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작년 총 3회차 진행을 하였고 대구시 남구청과는 같이 공동 추진을 하여서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80만 이상의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참여를 해서 대구의 떡볶이 가게는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1차 사업으로는 총 21개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여서 총 매출액이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15개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6개사만 진행을 하였지만 총 매출액이 6,2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매출액이 달성되고 시청자 수도 늘어나고
또 그 가게들은 앞으로 홍보, 매출 향상에 있어서 아주 많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지원사업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00년 소공인 6개 업체, 100년 가게 5개 업체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100년 가게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대구은행의 어떤 100년 가게 컨설팅 또 기술 역량서 작성 자문을 받으면은 거의 된다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개인 소상공인 분들만이 아니라 제과제빵 협회 등 다양한 협회에 맞춤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총 18회 실시를 하였고 이번 11월 달에도 지금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번 1회 교육 때마다 한 5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참석하여서 아주 상당한 그 호응 효과가 좋습니다. 컨설팅 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바바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제과제빵 베이커리 업체로 대표님께서는 업력 22년, 그래서 100년 가게 선정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경영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100년 가게로 선정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술 역량서 작성을 지원해드렸고 100년 가게 선정, 그 후에는 대구시 명장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블로그라든가 당근마켓에서 내가게 각기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 드렸고 또 제과제빵 기능장 협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협회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9월 26일에는 감독 원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김항수 대표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경신유통입니다. 대구 경북 내 최대 규모의 식육 소매 업체입니다. 이 대표님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최대 규모지만 앞으로 전국적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100년 가게 선정에 상당한 욕구가 있으셨고 저희가 진단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년 가게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여신본부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시어 금융 컨설팅을 수차례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셨고 그 결과 저희 여신을 활용하여 가지고 신사업 쪽으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회식당입니다. 역시 100년 가게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이고요. 소상공인이고 대구 신미 중 하나인 무침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당히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데 새로운 비대면 판로 개척 쪽으로 많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요즘 밀키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우리 식문화라고 보시면 될 듯 하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 지원을 하여서 1차 때는 1시간에 200만 원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계속 홍보를 진행한 결과 최근에 20분 만에 준비한 물량 2,300만 원치가 모두 매진이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역계동물센터 주요 활동 및 2023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저희 역계동물 라운지를 9월 26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시민들 편의 공간 제공 및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룸을 다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대구은행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 동대구 역점의 기능을 활용하여서 소상공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 초에는 ESG 경영을 위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3만 부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동성로라든가 대구의 각 소상공인들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대구시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살리기 MOU를 하여서 기부 및 저희 어깨동물센터 안내장 7만 부를 인쇄하여서 행정복지센터에 모두 배포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저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시면 아마 택시 기사분들이 맛집을 가장 많이 알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지점장님들은 맛집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식당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대구 경북에 일단 1차적으로 지점장님들한테 추천 맛집을 저희가 좀 데이터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식당들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 식당은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블로그를 할 건지, 또 이북 등을 제작해가지고 좀 많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에서 뭐 경주라든가 안동, 영주 이런 곳들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코레일 등과 협업을 해가지고 잡지책에다가 홍보를 한다든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 쪽의 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컨설팅 그 후 영상을 좀 간략하게 찍었습니다. 따뜻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어깨동무센터에서 직접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하고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잠시 좀 감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무슨 쇼? 여기 있습니까? 네, 형님 없습니까? 이게 새로 한 거예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소진공에서 얼마 지원받으셨어요? 그냥 한 4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좀 부러운데 일단은 뭐 덕분에 이거 잘 해가지고 저희가 작업 환경이 좀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람 같은 것도 좀 적게 들어오고 뭐 일하는데 환경도 깨끗해져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분은 나중에 뭐 오일이라 한번 교환하러 오시면 저희가 진짜 성의껏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에서 브레드바바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 대표 김상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북현 금융감독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 달에 저희들 가게를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영광이고 감독 원장님이 또 오시니까 저희 매장에 어떤 가게도 매출도 이게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저희들은 대구은행 어깨동무지원센터에서 많은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깨동무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가게가 번창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독원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대구에 올려주시면 저희 매장에 꼭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신유통 김도균 대표입니다. 저희 경신유통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100년 가게 선정에 대구은행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금융 컨설팅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대구은행과 경신유통이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소상공인 화이팅! 저희 어깨동무센터는 작년에 개소한 이후에 매년 말 되면 이렇게 포용금융활동 보고서를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잘못된 점이 뭔지, 또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지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책자가 나왔는데요. 저희 어깨동무센터는 앞으로 대구은행의 어깨동무센터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깨동무센터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과장님
진행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은행에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이승탁 부센터장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대구는 키가 크고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마이크 좀 내렸습니다. 저는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이승탁 부센터장입니다. 더불어 저희 포용금융센터를 이끌고 있는 저희 남상무 센터장님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성함이 상무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모 같은 상무님을 모시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은행 경영 컨설팅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이렇게 발표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서로는 먼저 저희 센터 동영상을 신청하시고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하는데 앞에는 질의응답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략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포용금융센터 동영상을 신청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으로 유튜브 광주은행 TV에도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열쇠, 포용금융.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에 광주은행이 앞장섭니다. 소상공인의 꿈을 응원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포근한 금융의 안전망, 소상공인 서민과 함께하는 포용금융센터. 소상공인 서민과 함께하는 포용금융센터는 착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센터장, 전문 컨설턴트 등 총 7명을 배치.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영업시간이 확대 운영됩니다. 독립된 전문 상담실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포용금융센터 주요 업무로는 포용금융 특별대출을 통한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단계별 맞춤별 교육, 소상공인 사관학교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 상품 홍보, 대외기관 협약 및 연계 서비스 시행, 고금리 대출 대환 및 부채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포용금융센터는 종합 상담 전담 창구로 고객들의 금융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갖춘 원스톱 종합 상담 지원센터가 될 것이며, 누구나 방문하여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의 거점 점포로 성장할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금융을 꿈꾸며 소상공인, 서민과 더불어 잘 사는 성장을 꿈꾸며 광주은행은 금융의 품을 더 넓히고 금융의 힘을 더 키워서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는 금융, 포용금융센터, 광주 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네, 저희 포용금융센터 홍보하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 포용금융센터가 명칭이 금융감독원, 이 자리를 주최한 금융감독원의 포용금융시라고 명칭이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 저희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로열티 받으실 건가요? 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그 센터의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소대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시면 누구든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경영 진단, 전문, 점포 운영 분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760건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이 1년 동안에 1000건 이상 했는데 저희는 4시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 프로세스는 컨설팅은 접수, 현장 실사, 그리고 문제점 인식, 경영 진단 후 사장님께 경영 컨설팅 경과를 안내해드리고 사후 관리와 컨설팅 만족도 평가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 사장님의 고민을 빠짐없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진행 과정을 은행 전산으로 관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만의 독특한 상품인 전용 상품인 포용금융 특별대출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광주 전남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누구든 대출 대상이 되십니다. 특히 저희 포용금융 대출을 받으신 고객님 중에 신청하신 CMS 서비스, 즉 신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신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경과를 지켜보니 전체 54%에 해당하는 749명의 고객님들의 신용 건수가 시급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포용금융 특별대출이 고객님들의 신용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 체계에 공조하여 경영 컨설팅을 위기관리 종합 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주은행의 경영 컨설팅 올해는 4개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1개 사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업체는 올해 3월에 이제 막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병아리 같은 청년 사장님으로 나이는 현재 만 25살입니다. 주 아이템은 손톱이죠. 네일아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일아트 서비스는 저 같은 남자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인데요. 동료 여직원이나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부원장 본인도 받고 계시죠? 네. 이제는 저희 남성들도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아이템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혹시 배울 준비 됐습니까? 안 되셨어요? 혹시 안 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배웠으면 합니다. 저희 컨설턴트 팀장님도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최근 미용업계 트렌드와 마인드에 있어서 본인도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장님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졸업 후 마땅한 취업처가 없어서 인근에 단연간 미용실을 경영하시는 어머니를 도와주다가 본격적인 네일아트 교육을 받고 관심이 있어서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창업지원센터와 저희 광주은행에서 협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구청 청년 창업 도움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교육 중에 당행의 청년 창업 컨설팅을 소개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주은행은 지자체와 서민금융단체, 상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많은 협약을 맺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내실 있고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광주은행과 동구청의 협약사업입니다. 저희 포용금융센터가 오픈하고 바로 포용금융협약을 맺어 정말 포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3년간 다양한 사업을 동구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충장로, 빈집, 빈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10개의 사업장에 도움을 주었고요. 올해는 예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여서 도움이 아주 절실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금융과 창업 컨설팅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포용금융센터가 소재한 지역이 바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입니다. 거기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저신용 개인 고객들에게도 동구청과 함께 행정공모 사업에 응모하여서 작년에는 지자체 우주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구청, 광주은행,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자 지원 사업은 세 개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세 개 기관 모두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구구민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본 협약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사업의 보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경영 컨설팅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청년 창업자로 사업에 대해 정말 경험도 없었고 사업 관련 기초 지식도 없어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주로 지인 위주 마케팅을 하였고요. 진행 중인 비대면 이벤트도 없었고 네이버 블로그 노출은 단 한 건만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동광주 이마트 동광점이 폐점되어 주상원 복합상가 절반 이상이 공시 상태로 상권이 매우 열악해왔지만 다행히 최근 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중이었습니다. 먼저 창업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고객 분석부터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중으로 입주민 대상 홍보가 절실했고요. 그리고 고객층 대부분이 20대, 30대 여성 고객층으로 중년 여성 및 남성 고객층을 확대 전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막 창업한 상태라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후 지속적으로 카톡 메시지 및 이벤트 진행에 대한 고객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업장에도 유휴 공간이 보여서 소규모 반려군 눈썹 모집 저도 좀 했거든요. 진행한다면 남성 고객들도 같이 모집될 수 있어서 그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창업 초기이며 기존의 현금 서비스 사용으로 낮은 신용 등급이 산출되어 보증서 대출인 청년 창업 보증서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프로그램 진행 시 사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금융 지원이 절실했고 저희 포용금융 투표대출로 동구청 희망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여서 연 5% 1년간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급한 불인 인테리어 변경 용도로 본 자금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세무일지의 손익관리 툴을 제공하여서 누수 없는 자금 관리를 교육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자금 지원과 저희 경영 컨설팅 이후 사장님은 성공적으로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더불어 2차 컨설팅 때는 제공한 솔루션인 광주은행 유명 네일샵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요. 현재 입지를 보완하여 비대면 홍보 마케팅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서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성 반영군 눈썹 문신은 현재 어머니와 같이 교육 중에 있어서 조만간 그 사업도 병행 실시할 것 같습니다. 현 사업장이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 진행 중으로 추후 역세권 활용하여 유동인구 집중 홍보하도록 장기적인 플랜도 제공하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소상공인 서민의 희망 노모자 그리고 광주 전남 대표은행 저희 광주은행의 경영 컨설팅 우수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은행권의 다양한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변화한 자영업자분들의 사례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변화에 동참해주신 은행과 금융권 종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분 좋은 변화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발표의 공식적인 마무리를 알리는 폐회사를 금융감독원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 김미영 부원장보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의 김미영 부원장보입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를 이끌어낸 국민은행, SNS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도운 신한은행,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대구은행과 청년 창업가의 새 출발을 지원한 광주은행, 모두 그동안의 노고가 느껴지는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 사례집을 금융권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은행권의 우수 사례를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를 통해서 그동안 그 삼고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 지원이고 또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한 자영업자와 또 은행권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나 또 유관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발표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금융권의 지속적인 지원이 경제도 살아나고 금융권 또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